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늘 지나치던 공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들어온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어머니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섰던 공간. 그게 바로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도 저는 이 방에 들어오는 걸 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는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빽빽하게 꽂힌 책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답게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흐트러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는 이 공간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는 오래돼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자주 들고 다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저는 잠시 그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첩에는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기록이거나 받아야 할 돈을 정리해 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넘길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각각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어디에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상환 완료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하나, 금액 하나. 그리고 또 이름. 그렇게 반복되는 기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감정. 이건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도와준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수첩에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적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때서야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다는 걸, 진짜였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 늘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어머니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수첩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작게 접혀 있던 메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부담될까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 작은 메모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울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몰랐기 때문에 슬픔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 그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따라 내려가며 상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도움을 받았을까? 어머니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버겁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를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알려고 했다면,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먼저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저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멀리 서 있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첩 속 이름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를 제가 대신 이어가기로, 어머니가 조용히 해왔던 일을 이제는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첩 속 첫 번째 이름을 찾아갑니다.